저는 오늘 그 요리와 그 예술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 해요. 요리와 예술. 이 요리에서는 맛을 내지만 예술에서는 멋을 내죠. 근데 이 맛과 멋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맛을 영어로 하면 테이스트죠, 테이스트. 멋도 테이스트예요. 물론 뭐 멋을 표현하는 말은 여러 단어가 있지만 테이스트도 멋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맛과 멋이 어원이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리와 예술과 관계도 어떤 긴밀한 유사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음식이고 작품이고 간에 맛과 멋을 느끼게 해가지고 감동이 일어나게 하면은 그거는 예술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맛과 멋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했을 때 우리의 그 감각 기관에 따라서 이 혀의 촉각일 때는 맛이고 눈의 시각적인 느낌일 때는 멋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통해서 제가 예술을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맛이 조금 더 일반적인 것 같아요. 멋은 좀 더 전문적인 것 같고 우리는 뭐 매일 음식을 먹고 음식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음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조금 더 소통이 잘 될 것 같아서 음식의 맛은 짠맛, 신맛, 쓴맛, 단맛 이게 이제 기본 맛을 이루고 있고 여기서 하나가 추가된 것이 감칠맛이라는 게 있어요. 감칠맛. 원래 이 말이 그 일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일본의 뭐 동경대학교 모 교수가 다시마 스프의 그 특이한 맛을 연구해 가지고 글루탐산 나트륨이라는 MSG를 발견을 하게 돼요. 그걸 넣으면은 이 감칠맛이 돈다는 거죠. 일본 말로는 이게 우마이가 맛있다, 감치다 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우마이. 미는 이제 한자니까 그게 이제 맛이고. 그래서 이제 우마미라고 일본 사람이 그 맛을 발견했다 해가지고 그냥 세계 공용어로 우마미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게 감칠맛이죠. 감칠맛. 계속 그 맛이 그 여운이 있어가지고 떠오르게 하는 거죠. 계속. 그러면 이제 또 먹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예술 작품도 감칠멋이 있는 거죠. 감칠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칠멋. 이런 작품들이 좋은 작품인 거죠. 작품을 한번 딱 봤는데 자꾸 마음에 감도르면은 그 작품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럼 갖고 싶어지는 거고 사람 첫눈에 반한 것처럼 그런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그 작품에 들어있는 그 에너지와 자기 몸의 에너지가 이제 공명을 이루어가지고 어떤 감동이 식지를 않는 건데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예술 작품의 힘이라면 그런 거죠. 저게 뭐 어디다 쓰는 물건이냐, 저거 해서 밥이 나오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예술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 뭔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식을 초월해가지고 뭔가 실제를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맛과 마찬가지로 이 멋도 감칠멋이 있다. 모든 대상들은 다 그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동에 따른 어떤 특성이 나오는 건데 주파수가 맞으면은 증폭이 되고 다르면은 상쇄가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맛을 섞으면은 각각의 고유한 맛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둘의 그 조화된 맛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시원한 맛을 또 좋아하잖아요. 시원한 맛. 이 시원하다는 것은 그 온도 감각어가 아니라 이 환하다는 거예요. 언어로 규정하기 어려운 맛이라는 얘기예요. 짜다, 시다, 달다, 쓰다 이런 맛이 아니라 그건 규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감도는데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때 우리는 시원하다는 말을 써요. 이 감칠맛과 시원한 맛은 상당히 그 고차원적인 맛이죠. 예술은 그 느낌의 세계를 다루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직관을 통해서
많이 가능해요. 파동의 세계는 직관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이지 이성적인 그 이해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요리사나 좋은 예술가는 이 직관적 느낌이 발달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발달해야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느껴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표현이 가능하겠죠. 표현. 이런 직관적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오늘은 그 표현의 그 방법을 좀 다루고자 한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왜 또 이 그림이 또 나왔을까요? 이 가운데에 있는 이 그림이 누구 그림이죠? 디유로의 멜랑콜리아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로스코의 작품이죠. 로스코. 자, 이 멜랑콜리라는 느낌의 상태잖아요. 멜랑콜리하다는 거는. 그걸 어떻게 뭐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멜랑콜리를. 근데 이제 예술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걸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우울한 대상을 찾아서 그 대상을 그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구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상. 구상의 방법이 있는 거죠.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은 굉장히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죠. 디유로의 자화상 같은 그런 인물인데 저 왼쪽 상단에 멜랑콜리아라는 글씨를 박쥐가 들고 날아가고 있어요. 우울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글씨로 써놓고 또 저 사람의 저 표정,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는 그 주변에는 뭐 기하학적인 저런 도구들이 있고 또 숫자판도 있고 이런 것들은 르네상스 시대 때 발달한 그런 과학적 세계를 상징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우울함,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에 그런 우울함을 이제 판화로 표현한 작품인데 이거는 이제 우울한 느낌을 어떤 구상적인 대상을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부분 프리모던 시대의 고전 예술은 다 이렇게 구상적으로 느낌을 표현했죠. 근데 이 느낌이라는 것은 사실 뭐 저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뭐 글씨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면 느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추상적인 거잖아요. 추상적인 느낌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대미술가들이에요. 현대미술가들은 눈에 보이는 구상의 방법을 쓰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느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선이나 색이 되는 거거든요. 로스코도 우울증이 있었거든요. 자살했잖아요. 그런 자신의 우울한 마음을 저런 색면을 통해서 표현했거든요. 숭고하고 비극적인 그런 느낌을 저런 식의 단색에 가까운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디유로의 방식은 토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라면은 로스코의 방식은 이 국물을 우려내가지고 맛을 낸 거잖아요. 그잖아요. 에? 이 소를 푹 고우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에? 이게 추상의 상태고 이게 구상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직관적인 느낌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물을 가지고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이 피상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우려내가지고 그 국물을 가지고 표현하면은 이게 추상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소개해 드렸어요. 직관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구상적 방법, 하나는 추상적 방법. 구상적 방법은 프리모던 시대의 스타일. 추상적 방법은 모던 시대의 스타일. 에? 그럼 마지막 하나는 또 뭐냐? 에? 자, 이 그림을 보고 좀 생각을 해보죠. 자, 민화가 드디어 등장했는데 이게 무슨 자죠? 효자죠, 효자. 한자로. 효도예요, 효도. 효도와 관련된 그 추상적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요, 효도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구상적인
대체물들, 상징물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섞는 거예요. 혼성의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혼성. 우리가 효도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 그 효자들의 그 이야기, 그 사람들이 주로 썼던 오브제들, 이런 대체물들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섞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그 민화, 문자화가 느낌의 세계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오른쪽의 그림은 샤갈의 작품이죠. 피아노 없는 시간이라는 1930에서 39년 사이에 그려진 작품인데, 자, 샤갈은 어떤 느낌을 표현했을까요? 이분은 예술의 참다운 정신이 사랑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사랑이 있다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예술을 하신 분인데, 근데 이제 유대인으로서 2차 세계대전 때 쫓겨다녀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 약간 이 불안한 사랑이라는 이 느낌, 그건 느낌이에요. 느낌인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는 거죠. 어떤 대체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사랑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뭔가 대체물을 주고, 꽃이라도 하나 주고, 뭔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대체물이 필요하다고, 대체물. 그래서 그 대체물을 여기서는 지금 청어, 물고기를 가져온 건데, 아버지가 청어 장소였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죠. 근데 이 청어가 왜 또 바이올린을 또 연주하고 그래? 자기 삼촌이 바이올리니스트였거든요. 삼촌이. 그러니까 그런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이걸 이제 대체물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 2차 세계대전 중에 막 쫓기고 도망다니고 하면서 불안한 마음, 이걸 이제 시계로 표현하고 있는 거. 뭐 이 시계와 물고기의 어떤 뭐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져와서 섞은 거죠. 이 찌개 끓일 때 생선만 하면은 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상쇄시키면서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고추장도 넣고, 또 시원한 맛을 위해서 파도 넣고, 고추도 넣고, 양파도 넣고, 여러 가지를 넣잖아요.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자기의 느낌에 필요한 대체물들을, 상징물들을 가져와서 섞는다는 얘기예요. 요 밑에는 이제 마을, 제 고향 마을. 네, 오른쪽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자기와 이제 자기 부인과의 그 사랑하는 장면이 밑에 조그맣게 나와 있고, 요 비율들을 이제 조절하는 거죠. 생선찌개면은 뭐 생선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느낌이라는 이데아를 향해서 시너지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맛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림도 그렇게 원하는 느낌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혼성의 방법을 통해서. 아까 그 곰탕은 그냥 뭐 소 하나 가지고 무려가지고 국물을 낸 거지만, 이 찌개는 여러 가지가 들어와서 섞이는 거예요. 혼성이라고요. 이거는 포스트 모던한 방식이에요. 아까 구상이 프리모던, 고전 시대의 양식이라면은 추상은 모던 시대의 양식이고, 이렇게 혼성으로 가는 거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이 찌개에 가까운 거죠. 비빔밥이나 찌개 같은 거죠. 서로 이렇게 섞는 그 자체. 무엇을 섞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 느낌에 따른 재료의 선택과 어떤 비율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런 서양 미술에서 요런 아이디어는 대페이지망이라고 부르죠. 마그리트 작품에서 그 낯선 사물들이 이렇게 병치되는 것을 우리가 대페이지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그리트의 목적은 뭐예요? 마그리트는 어떤 느낌을 표현하려고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막 섞어요? 섞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마그리트는 이게 무의식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멍 때린 느낌을 위해서 이렇게 전혀 관계없는 사물들을 막 섞어 놓는다고요. 그래야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설명이 안 되면 우리는 멍해진다고요. 그 상태를 추구하는 거고, 샤갈은 불안한 사랑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적절한 자기 경험에서 만들어진 그런 오브제들을 가져와서 섞는 거라고요. 이 방식은 20세기 이전에는 서양 미술에 시도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민화는 저기 19세기 작품이거든요. 19세기. 이것도 이제 여기서의 주제는 효도이기 때문에 효도와 관련된 오브제들, 일화 속에서 오브제들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느낌이 만들어지면은 느낌에 맞는 오브제들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찌개 끓이듯이 이렇게 섞는다는 거예요. 적절한 배합으로. 그것이 적절하게 섞였나 안 섞였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직관적인 느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좋은 요리사는 음식을 만들 때 계속 맛을 계속 봐요. 계속 맛을 보면서 감칠맛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계속 뭘 더 추가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 기준이 뭐냐. 자기가 생각하는 그 느낌이 없으면은 맛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잡아요. 그냥 대충 습관적으로 그냥 넣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 요리가 늘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요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그 느낌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맛있게 하는 데를 가가지고 그 맛을 먹어봐야죠, 일단. 응? 먹어보면, 이 맛이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 그 추상적이잖아요, 맛이라는 거는. 감칠맛이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근데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재료들의 그 배합, 그리고 뭐 불의 온도라든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MSG를 그냥 막 쳐넣어가지고 MSG를 넣으면은요, 맛이 올라오죠. 라면 스프 같은 거 막 넣으면 맛있긴 하잖아요. 근데 정말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인공 조미료를 안 쓰고 그냥 자연 재료를 배합을 잘해가지고 감칠맛을 내거든요. 어떤 걸 섞어야 시너지가 되고 어떤 게 상쇄가 되고 이런 걸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막 섞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섞어서 좋아지는 게 있고 섞어서 나빠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리는 예술이에요, 예술.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걸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런 맛에 대한 이데아가 있는 사람은 그 맛을 내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저렇게 실험을 하면서 그 맛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거라고요. 직관적 느낌에 대한 체험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작품을 할 때 그런 직관적 느낌에 대한 체험을 따라가고 있는 건가요? 그게 있어야 자기가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은요, 판단 자체가 불가능해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가 판단조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